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의 시간 이어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인천 곳곳을 누비시면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유튜브에 관련 영상도 올리고 계십니다. 어떤 얘기 듣고 계십니까? 예, 뭐 하여튼 내일 아침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우리 시민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0여 개의 그 시민단체나 또 우리 그 이해관계자 조직들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있는데,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 먹고 사는 민생에 관한 이야기들 이제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이제 제가 힘을 얻고 있는 거는 우리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 사시는 우리 수도권 매립지 종료 투쟁위원회 그 시민들께서 제가 4년간 그래도 그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아주 헌신해왔다, 힘내라 이렇게 해주신 그 격려 이런 걸 들으면서 또 피곤한 속에서도 힘을 얻곤 합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 활동이 좀 많아지셨는지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으셨어요. 예. 최근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 교수 124명이 후보님을 이제 지지를 하면서 공개 지지를 했는데 전문가 라인에서 좀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힘이 좀 되겠습니다. 네. 인천대, 인하대, 그다음에 뭐 우리 경인여대, 청운대, 그다음에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제가 그 정책이나 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좋다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지지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인천 이음 카드 그거 이제 잘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쓰레기 그 매립지 문제나 이제 그 자원 순환에 이제 그 대전환을 이룬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묵었던 난제 같은 것들 마다하지 않고 잘 해결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 이 교수님들 조언을 잘 듣고 또 우리 정책 자문이나 이런 것도 잘 구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약 같은 걸로도 구체화해갈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유정복 시장과 그리고 이정미 후보와 토론회도 여러 번 하셨는데요. 2번 하셨습니다. 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아마 참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좋은 정책 서로 나누고 이렇게 어떻게 어느 게 정말 더 시민을 행복하게 할 거냐 이런 논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가다 보면 이게 꼭 그 진실 게임 하듯이 막 이렇게 그 논쟁으로 번지고 또 이제 뭐 심지어는 저보고 아무것도 모른다 뭐 거짓말한다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꾹꾹 참아가면서 이제 듣지만 또 때로는 저도 이렇게 좀 과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는 시민들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 정책을 놓고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좀 그 논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은 토론회 때도 좀 나왔고 수도권 매립지 얘기도 잠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논쟁도 좀 있었는데 저희 질문지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상대방인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대체 매립지를 지금 환경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보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체 매립지를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당선인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그 매립지를 찾은 거죠. 근데 그 매립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사자 합의 이후에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수도권 내에서는 묻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건설 폐기물을 이제 반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매립지가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우리 여기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같이 음식물을 갖다 버리고 막 대량으로 매입하고 이런 방식은 아닐 거라는 전제 하에 아마 그것을 구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쓰레기를 무조건 각 지자체에 소각을 한 다음에 그 쓰레기를 매각하는 거의 그런 이제 구조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자 합의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 수도권 매립지 같은 대량 뭐 생활 쓰레기 매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동안 환경부,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해서 대강 후보지를 찾은 거를 아마 인수위에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인수위에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제가 오늘 그 경기도 포천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네. 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박남춘 후보께서도 인천 에코랜드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면적이 그렇게 크지 수도권 않아요. 매립지처럼 네, 크지는 크지 않더라고요. 않습니다. 네. 그런 그 사후의 일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소각제만 갖다 묻는 조건의 그 친환경 매립지가 영흥에 있는 에코랜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구 수도권 매립지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의 매립지입니다. 예. 네.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이랑 그러니까 계양을 후보와 함께하는 모습을 좀 많이 뵙고 있는데요. 네. 시너지 효과가 반응이 좀 좋습니까? 같이 다니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뭐 한 4, 5일 같이 이제 그 지역을 다녀봤어요. 인천 투어. 네, 인천 예. 투어를 이제 했는데 이 한 300m 가려면 한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 달라는 분도 많고 뭐 그 책에다가 이제 그 사인도 해달라 이런 분들도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를 하면서 이제 또 지지자들에게 또 생각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계양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에 이제 그걸 잘 조성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상당히 수건 사업이에요. 인천으로서. 그런데 이재명 그 후보가 그 성남시장 시절,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켰던 그 경험이 있죠.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도 있고 그래서 뭐 주민들께서 많이 반겨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김없이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나와서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다가도 밤에 돌아가서는 그 지역을 반드시 그 순회하고 그리고 귀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붙은 조사도 있긴 하지만요. 유정보 후보랑 격차가 조금 있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대통령 취임과 바짝 붙은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는 쉽지 않은 여건일 거다. 이런 건 이미 예측을 했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인천 선거 같은 경우는 전 현직 시장이 이제 맞붙은 선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기가 저는 오히려 용이하다. 왜냐? 둘이 4년 4년에 시정을 해본 그 성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과를 내놓고 누가 잘했냐. 이걸 아마 시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시기가 훨씬 용이할 거다. 그러니까 지지율 같은데 연연하지 않고 그런 걸 잘 하면 이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아마 그런 쪽으로 시민들은 많이 그 살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에서 이미 심판자와 일꾼 중에 누굴 택할 거냐. 그런데 이제 심판자를 택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견제와 균형을 하자 하고 일 잘한 사람을 뽑아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뭐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SA 최고 등급을 맞았고 상대 후보는 뭐 C 등급을 맞았고 그리고 뭐 저는 그 서울을 제치고 도시 경쟁력에서도 그 1위를 차지한 네. 이런 성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재정 최우수 단체가 됐던 성과 이런 것들 잘 설명을 드리면 저는 뭐 금방 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공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얘기하시는 게 선대위 이름도 이음선대위고 이음경제 100조 원 도시 계획 세우셨고 여기에 이음뱅크도 설립하겠다. 그리고 B2B 뭐 중소기업과 연결해서 이음카드 더 넓히겠다. 네. 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약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음 카드가 230만 이상이 쓰고 계시잖아요. 이미 탄탄한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잘 확대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는 그 중소기업인들, 중소상공인들을 이제는 B2B, 그 기업 간의 거래도 그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면 어떠냐. 그게 이제 35만 개의 그 소상공인들이, 그 중소상공인들이 인천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3억 정도로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면제해드린다. 수수료 제로. 제로. 예. 그렇게 한번 해보면 35만 개가 3억 이렇게 하면 뭐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100조 규모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 많은 평잔 이런 것도 생길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음 뱅크까지 한번 나가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학생들 학자금 대출도 하고 또 이제 그 신용 등급이 이제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 대출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신혼부부 주택자금 같은 거 뭐 좀 낮은 이자율로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검토를 통해서 공공이음뱅크로 나가보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음뱅크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특정 회사 이름이라기보다는 카카오뱅크 같은 공공 인터넷 은행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될까요? 그렇습니다. 명칭은 뭐 아직 정한 것도 아니고 예.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제가 4월 달에 이미 전문가들로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한번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걸 해나가는 게 좋겠는지 지금 본격적인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흔히 말하는 MZ세대와 호흡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계시는데 이 청년 세대에 대한 공약들 이런 얘기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저는 민선 7기 때도 청년 정책을 별도로 이게 이제 세워야 된다 해서 아예 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청년 정책은 공무원들이 머릿속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세우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우리 인천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러 분야를 다 뭐 주거, 교육, 그다음에 뭐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을 망라한 청년 종합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당초에 세워놨던 청년 대책보다 한 4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 월세 지원 같은 행동저희라든지 또 이제 교통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청년 드림포 5종 세트 그래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데 올해 들어가서 자기가 10만 원씩만 저축하면 그걸 또 더 덧붙여서 1,000만 원을 3년에 돌려준다든지 오래 근무하게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청년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해 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지적을 이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다 이 부분. 네. 네. 요번에도 이제 제일 이제 저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한중 해저 터널과 뉴 홍콩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냥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고 인천이 세계 인류 도시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경선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본인이 나와서 이거 잘못된 공약을 했으니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것도 아니고 보도 자료로 취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해저 터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중 해저 터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구체적으로 이제 포기한 거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현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혹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게 멋져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실행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선거에 나서면 되겠느냐. 그러니 그건 비눗방울 공약이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라. 내가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